네, 2월 18일 자 실전 모의고사 심화 영역 공통 영역 해설 강의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총평부터 하면요. 이번 심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익숙했던 지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재구성을 한 거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낯설 수 있었던 거는 독서 지문이 조금 많았죠. 그렇죠? 독서 지문 개수가 조금 많았는데 근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난이도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난이도 그렇게 높은 시험지는 아니었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 1에서 4번 세트 독서입니다. 요것부터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1에서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장자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간단하게 지문 내용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는 꿈, 호접몽이라고 하는 꿈을 꿨대요. 무슨 얘기?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되었다. 근데 꿈을 깨고 나니까 그게 너무 현실 같았던 거지.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내가 된 건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 순간에서 장자는 어떤 사상을 이끌어내냐면 나와 나비가 하나가 되었다. 즉 물아일체를 겪었다. 그래서 장자는 이 호접몽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아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비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물아일체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두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새를 쫓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장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새를 쫓는다는 것은 새 몰입을 해서 나를 잊고 쫓아가는 거다. 자, 새 몰입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장자는 집착이라고 한대요. 집착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긍정은 아니죠. 그렇죠?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럴 때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장자는 맹목적인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맹목적인 욕망에 빠지게 되면 집착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게 된대요. 또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은 다 배격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장자는 이 집착하는 것, 맹목적인 욕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에서는 남곽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잊었다 라는 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과 걱정, 기쁨, 행복 뭐 이런 수많은 감정들의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나를 잊었다는 것은 이 마음속의 분별작용이 없어진 상태래. 분별작용이 없어진 상태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거울과 같은 물에 빗대어서 명경지수의 경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명경지수 누가 봐도 긍정으로 파악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장자는 이러한 명경지수의 상태에 도달해야지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자는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맹목적인 욕망은 버려야 하고 명경지수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를 그 다음 문단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이때 맹목적인 욕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다. 반대로 명경지수의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뭐죠?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었다. 그래서 결론 참된 자아는 지키는 대상이고 편협한 자아는 버려야 하는 대상이네요. 다시 참된 자아는 지켜야 하고요. 편협한 자아는 버려야 하는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를 갖출 때
물화일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자의 사상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갈게요. 1번부터요.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여기 다 나왔죠? 포조몽 이야기 거기에 담긴 물화일체의 의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추론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었죠? 분별작용이 없는 마음입니다. 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참된 자아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된다. 자, 감각적 체험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너 보지 마, 듣지도 마 이거죠. 그죠? 근데 장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였어요? 감각적 체험을 그대로 수용하라. 그대로 배제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감각적 체험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배제해야 되는 대상은 맹목적 욕망, 편협한 자아가 배제의 대상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에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 이것은 집착의 상태죠. 4번에 편협한 자아를 잊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관계 형성. 5번에 자신조차 잊었다. 네, 명경지수. 정답은 2번.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3번에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하려. 여기서 보기에서 지금 순자라는 아저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순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자연과 인간은 다르대요. 자, 여기서 장자와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장자는 물화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순자는 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자, 무슨 얘기냐? 인간과 자연은 따로 가는 개념인데 여기서 인간은 자연을 뭐 해야 된다? 지배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을 인간이 잘 컨트롤해야지 네, 문제가 해결된다. 올바른 문명이 세워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누가 얘기한 거? 물화일체 얘기한 거, 장자가 얘기한 거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 야, 다른 거야. 지배해야지. 하나 되면 안 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보시면 1번 공간을 비우는 수행 장자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 도움이 되지 않겠죠. 문제 해결은 순자가 얘기한 거니까. 다음 2번 만물과 소통 장자 이야기입니다. 제도를 세우는 거 순자가 얘기했죠. 당연히 없다가 되는 거지. 다음 3번 관계를 맺는 거 장자 이야기고요. 만물을 이끈다 지배한다 순자 이야기죠.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죠? 지금 보면 장자랑 순자 두 가지를 바탕이 된다라고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은 분별작용 사라진다. 장자, 우위의 문명건설, 순자, 되지 않는다. 역시 부정어. 5번 자아에 도달한다. 장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순자, 없다. 역시 부정어.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선지들을 보시면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장자와 순자를 연결해 놓고 부정어란 말이야. 근데 3번을 혼자 장자, 순자에 연결해 놓고 긍정어죠. 그렇죠? 누가 봐도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네, 다음 4번 어휘 문제네요. 기억부터 미음 바꿔서 읽어보세요. 인간한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 4번이었죠. 우리 4번은 드러나다라고 나왔는데 리을은 드러나다라고 나왔는데 드러나다라는 건 원래 있었어. 근데 숨어져 있던 거야. 이게 짠 하고 보이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거고 4번 선지의 출현은 없었던 게 짠 하고 나오는 게 출현하다. 그래서 4번이 적절치 않다. 네, 4번의 정답 4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5에서 8번 세트로 갑니다. 자, 얘도 지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서는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체화 현상. 말 그대로 묶여있지 않고 따로따로 별개로 쪼개지는 현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개체화 현상은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언제 이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화를 계기로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많아지고 또 개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국가 통제력이 약해지고 또 노동자들이 다 쪼개진대요. 노동자들이 쪼개진다. 노동자 분절화. 또 가족들이 해체된대요. 그래서 가족 해체.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개체화 현상을 뭐 되고 있다? 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1, 2문단에서 던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 2문단 마지막을 보니까 백과 바우만, 누가 봐도 사람 이름이죠. 자,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란 얘기죠. 아, 그러면 이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백이라는 학자와 바우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을 것인데 얘네들의 뭔가 견해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 공통점은 하나 나왔습니다. 둘 다 개체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동의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여러분 다 읽었을 테니까 바로 갈게요. 백과 바우만은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둘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근데 이때 위험은 뭐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하죠. 내 옆에 있는 게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 얘기하는 위험은 이런 위험이 아니고 지구적인 위험, 전 지구적인 위험. 자, 그러면 백과 바우만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짚었고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백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위기사회, 위험사회죠.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자, 위험하지. 그치? 위험 언제나 있으니까. 뭐 옛날에도 위험했겠지. 근데 왜 하필이면 현대사회가 위험하다라고 규정을 하냐. 자, 이때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계급 무관하게 위험이 파괴할 수 있다. 요렇기 때문에 위험사회라고 규정을 한대요. 자, 근데 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사회는 개체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냐면 야, 위험 사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화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뭉칠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백은 이 개체화 현상 자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은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우만으로 넘어가면 바우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 사회는 액체 시대와 같대요. 액체라는 이제 물질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흐르죠. 고정된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액체와 같은 시대다라는 얘기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시대라는 얘기구나. 그지? 근데 바우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뭉쳐서 고체가 돼야지. 그치?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개체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바우만은 이 개체화되어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냐? 부정적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바우만은 이 개체화 현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5에서 8번 지문 세트 정리했고요. 예, 문제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5번입니다. 논지 전개 방식. 지금 딱 정리한 거 보니까 바로 보이죠? 개체화 현상, 그리고 백, 바우만의 견해 차이. 정답 3번. 다음 6번 갑니다. 개체화 현상이 제출하는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 이것 때문에 아까 이걸 쓴 거였는데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는 동질성을 갖지 못한다. 어떻게 된다? 분절화된다 라는 얘기죠. 다음 2번. 국가의 통제력 강화가 아니죠. 통제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다고요. 정답 2번 나오겠네요. 다음 3번.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 네, 가족 해체 현상이죠. 다음 4번. 백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여기 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5번에 바우만 관점에서는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 뭉쳐 있어야 되는데 쪼개져 있으니까. 그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적절치 않은 것. 자, 기억은 위험 사회였고요. 니은은 액체 시대 이야기였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위험 사회는 과거와 달라짐. 네,
옛날에도 위험했지. 근데 지금 국가와 대금 무관하게 파기를 한다고요. 다음 2번에 니은은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특징 강조하는 거였죠. 다음 3번에 기억 니은은 모두 비관적으로 보는, 자 여기 보세요. 비관적으로 보는 건 누구만? 니은만. 기억은 긍정으로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기억과 X가 되겠네. 다음 4번 기억 니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 둘 다 위험하다를 기반으로 깔고 가는 거다. 5번에 기억 니은 모두 전 지구적으로, 네 지구적으로 여기 있죠. 네, 구하는 개념이다. 7번의 정답 3번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의 어휘 문제 바꿔서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방치였어요. 방치라는 건 버려놓는 거죠.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게 버려놓는 거. 근데 1번 선지 쫓아내다, 몰아내다. 얘는 추방하는 거죠. 그쵸? 추방.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선지였다. 8번의 정답 1번. 다음 9에서 10번으로 갑니다. 자, 9에서 10번. 여기에서는 뭐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지문이었는데 지문이 조금 까다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자, 무슨 물질? 암흑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죠. 자,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질량 중 85%를 차지하고 있대요. 어허. 대부분의 질량을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암흑물질 이름 자체가 암흑이잖아요. 그쵸? 보이지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물질이다 까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시대가 나왔죠. 1933년, 1970년, 2006년. 그러면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겠지. 1933년 누구요? 츠비키요. 자, 요겁니다.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관측이 안 돼요. 근데 이 물질을 찾아가는, 발견하는 과정을 지금 시간순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츠비키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을 하는데 두 가지 요소로 질량을 측정을 하죠. 속력으로부터 질량을 추정을 했고, 그리고 은하단의 밝기로부터 질량을 추정을 했는데 똑같은 은하단을 추정한 거니까 둘의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크더라.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근데 이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밝기로부터 추정된 질량에 뭔가 수문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밝기로부터 추정된 질량인 거니까 밝지 않은 어두운 질량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실종된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암흑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츠비키가 던졌어. 그랬더니 1970년에 누구요? 루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을 합니다. 관측을 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나선 은하에 이제 속력을 측정을 해봤는데 은하의 중심부에는 보통 물질이 몰려있대요. 그래서 중심부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진대요. 왜요? 보통 물질들이 중심부에 몰려있으니까 얘네들이 은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력이 작용하는 거지. 힘이 강해지니까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그림의 그래프를 보시면 중심부에서는 지금 곡선이 우상향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중심부 밖으로 가게 되면 보통 물질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중심부에 몰려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당겨주는 힘이 없으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시면 A 곡선 보세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하향하는 곡선이 지금 그려지지.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B 곡선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데 속력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보세요.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줄기 때문에 속력이 강해지고, 거리가 멀어졌을 때 중력이 약해지면 속력이 약해진다고 했어. 느려진다고 했어. 근데 지금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당기는 힘, 중력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지 일정한 속력을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구나. 암흑 물질이구나. 그죠? 암흑 물질은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보통 물질처럼 당겨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속력을 일정하게 만든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요? 밖에서요. 중심부 밖에서요. 그쵸? 그래서 1970년에 루빈의 관측 결과에 따라서 암흑물질의 존재가 규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06년에 탄환응하단이라고 하는 걸 관측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암흑물질의 속성을 하나 확인을 했죠. 가만히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 암흑물질들은 다른 일반 보통 물질들하고 만나게 되면 꽝이 아니고 피해서 가더라. 근데 다른 암흑물질하고 만나도 피해서 가더라. 무슨 얘기? 암흑물질은 다른 물질과 충돌하지 않더라라는 암흑물질의 중요한 특성을 발견했다. 이렇게 끝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갑니다. 9번입니다. 기억, 암흑물질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이죠. 자, 1번부터 갈게요.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충돌하지 않는다. 여기요. 다음 2번. 질량보다 큰 질량을 차지한다. 대부분 질량을 차지한다. 여기요. 3번. 보통 물질 관측하는데 관측할 수 없다. 여기 있지. 4번에 은하에 퍼지면서 중심적으로 당긴다. 여기요. 중심적으로 당긴다.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속력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다. 라고 했지. 정답 5번이겠네요. 여기 보세요.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을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크게 만든다. 아니지. 작게 만들죠. 그지?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을 작게 만든다가 맞는 선택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자, 1번.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네. 다음 2번.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줄. 여기 실종된 질량이 결국 암흑물질이었다라는 얘기죠. 다음 3번. 중심부 밖에서 A에서보다 크다. 밖에서 A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갈수록 중력이 커지니까 일정한 거지. 여기 중력이 작으니까 속력이 주는 거고요. 다음 4번. 중심부의 경우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물질이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중심부에 몰려있는 건 보통 물질이었지. 틀렸네요. 4번. 중심부가 아니라 중심부 밖에 집중입니다. 5번에 중심부 밖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암흑물질이 더 많다. 그러니까 중력이 커지니까 속력이 일정하겠지. 그죠?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 4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11에서 14번입니다. 자, 11에서 1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법과 관련된 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 불법 행위. 그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억제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뭘 활용을 하냐? 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데, 말 그대로 벌금을 내게 한다는 얘기야. 야, 너 잘못했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대신 이번에 벌금은 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 첫 번째, 민사수단. 민사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민사에 적용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하죠. 그지? 자, 어떤 친구가 날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못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그치? 그럼 내가 수업을 못한 만큼 손해를 입은 거잖아,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다음 두 번째, 형사. 형사라는 건 말 그대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 거. 무슨 얘기? 잘못했잖아, 범죄잖아. 그러니까 벌금 내. 벌금. 다음 세 번째, 행정적인 수단도 있대. 자, 여기서 행정기관, 우리 시청이나 뭐 도청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치? 자, 행정적으로는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대요. 무슨 얘기? 야, 너 이번에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과징금 내고 다음부터 이러지 마.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 세 가지들을 보면 각각의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 다음 벌금을 무는 건 너 범죄자잖아. 이제 범죄 저지르지 마. 징벌의 목적이 있는 거고, 과징금은 야, 이번에는 과징금 내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고쳐놔. 무슨 얘기? 고쳐놔.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금전적 제재 수단이 있는데 세 가지의 목적이 다 다르죠. 그래서 법원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세 가지를 다 해도 중복 제재가 아니다. 왜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금전적 제재 수단이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문제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로 금전적 제재 수단은 첫 번째, 기업의 경우 과징금으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대요. 왜냐? 첫 번째, 개인과 개인. 내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두 번째, 형사. 벌금을 물리려면 우리 정말 경찰 아니면 검찰이 기업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지? 그래서 행정적 제재수단, 과징금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러면 과징금의 비중이 크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벌금,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손해배상은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피해자에게 내는 거죠. 근데 벌금은 어디 내요? 국가에 내는 거죠.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거란 말이야. 국가기관이 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무슨 얘기냐?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우 국가에 기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손해를 봤는데 돈은 누가 받아가요? 나라가 받아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라는 게 있대요. 명칭에서부터 이미 나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야. 아하, 징벌적이라는 얘기는 벌금의 성격과 손해배상 그대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모두 갖췄다는 얘기구나. 그지? 그러면 기존 방식대로 가면 벌금은 국가에 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한테 내고 따로따로 가야 되죠.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피해자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를 본 부분은 요만큼인데, 그죠? 이만큼을 플러스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손해를 넘어서는 것만큼 돈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야, 이거는 피해본 것보다 돈을 더 버는 거잖아. 로또 맞은 거지.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은 야, 피해자가 손해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손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었을 거고 노력도 들었을 거고 법원에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치? 이런 것들도 보상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까지.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갑니다. 11번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정답 4번이었죠.
배상제도 도입 사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치? 이런 제도가 있더라라는 것까지만. 다음 12번.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 네. 다음 2번에 담합해서 인상한 행위는 누가 봐도 불법 행위죠. 다음 3번. 피해자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4번 불법 행위 2가지 이상, 네, 3가지 다 해도 된다고 했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 5번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아니죠.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13번입니다. 기업부터 미용. 요거는 앞뒤로 맥락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4번의 리을 잠깐 보시면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얘기는 무슨 제재수단? 형사적인 제재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의 행정적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4번. 다음 14번 보기에서 뭔가 새로운 법률 조항을 던져줬네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마지막 보세요.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 요거 얘기네. 요거. 그치? 손해는 1만큼 받는데 3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랑 비슷한 거구나. 자, 1번 선지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누구 주는 거라고요? 피해자 주는 거라고요. 국가에 주는 거 아닙니다. 국가의 기속 틀렸죠? 네, 땡큐하기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떨어졌습니다. 정답은 1번. 됐죠? 자, 그래서 14번에 1번까지 그 다음 15번부터 하는 문항이죠? 15에서 17번 세트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나다 시가 작품들이 나오고 있네요. 가는 어이 못 얻었다 라는 작품, 나는 창천에 떠서, 다는 아리랑이 나왔어. 자, 하나씩 간단하게 작품 정리를 하고 가면요. 가는 어이 못 얻었는데 일단 갈래부터 봅시다. 지금 보니까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인데 중간이 뚱뚱해졌어요. 그쵸? 우리 요런 거 사설시조라고 하죠. 자, 보면 왜 못 오냐? 왜 못 오냐? 이별 상황인가 봐. 근데 중간 부분에 뭔가 길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대략 살펴보시면 돼요. 자, 봐봐. 너 오는 길 위에 쇠로 성 쌓았니? 성 안에 담 쌓았니? 그 안에 집 지었니? 그 안에 뒤주놨니? 그 안에 상자 놨니? 상자 안에 너 묶여있니? 그거 아니잖아. 그치? 무슨 얘기입니까? 이별 상황에 이미 오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 진짜 이미 이렇게 돼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된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안 와? 이렇게 가는 거지. 포인트가 너 왜 안 오니로 가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 30일이나 되는데 나 보러 올 하루가 없니?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야, 일주일에 7일이야. 7일 동안 하루 24시간 몇 시간이야? 그 중에 이거 숙제할 시간 없었어? 이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왜 안 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한다 라는 것까지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작품이었네요. 자, 그 다음 나로 갈게요. 나 역시 얘도 세 부분으로 쪼개질 것 같은데 뭔가 길죠. 사설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야, 너 그만 날고 내 말 들어봐봐. 한양승내에 잠깐 들러서 내 말 까먹지 말고 외쳐줘. 뭐라고? 정막 공기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서 너 그리워서 못 살 것 같아 라고 외쳐달래요. 아하, 화자가 누구한테요? 기러기한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말 좀 전달해 줄래? 뭘 전달해? 내 마음 좀 임한테 전달해 줄래? 그죠? 그 얘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별 상황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작품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다로 가시면
자, 아리랑이죠. 여러분, 아리랑이 제목에 나오면 무조건 민요죠, 민요. 자, 아리랑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대략 볼게요. 날 넘겨줘, 배 좀 건너줘. 늙었지만 임은 늙지 마세요. 그 다음, 서산이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나? 아닐 거야. 정들이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나? 아닐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떠나가는 상황인 거죠. 아, 역시 이별 상황인 거네요. 그지?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임과 관련된 말들만 조금 뽑아볼게요. 우리 사면에 정드님 그대는 늙지 마세요. 자, 임의 뭐 건강, 기원, 그지? 그 다음 사연.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는 아닐 거야. 임은 가고 싶어서가 아닐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떠나는 것을 합리화, 공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저분도 힘들 거야. 슬플 거야. 자, 그리고 나서 5연 보시면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으뜨튼가 내 머리가 쌀이가 다였다는데 빗자루가 다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결이 많이 상했다는 얘기겠죠. 왜요? 시집살이가 힘들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결이 달라지지. 그래서 일단 얘는 빼놓고 그 다음 내려오는 건 해, 달이지만 우리 임은 언제 오나? 자, 해, 달은 오늘 갔다가 내일 다시 올 거야. 근데 우리 임은 언제 와? 못 올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임은 다시 안 올 것 같아. 뭐와 달리? 해, 달과 달리. 그죠? 그래서 마지막. 네가 나만큼만 생각을 한다면 다시 돌아오겠지. 무슨 얘기입니까? 재회를 기원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정도로 정의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15번. 가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정답 4번이었죠. 의인화된 자연물 누구한테? 기러기한테요.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자 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16번 아리랑 다였습니다. A부터 E에 대한 감상 적절치 않은 거 정답 4번이죠. 자, 4번 보세요. D.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죠. 요거였잖아. 해, 달은 오늘 가면 내일 올 건데 너는 안 올 것 같아. 이 얘기였잖아. 그치? 그래서 질서에 따른 것 받아들인다. 틀린 선지.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17번 표현법 문제네요. 가부터 달이 위한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가에서는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뭐 하고 그지? 자, 요런 거 우리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연쇄적으로 이어진 거. 말꼬리 물고 늘어진 거. 다음 2번. 한양생내에 잠깐 들러 정막공주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 시간의 순차적 흐름. 자, 잘 보세요. 한양성 안에 들러서 전해줘. 기러기가인 거지. 근데 지금 기러기가 한양생 갔다 안 갔다? 가서 해주잖아. 미래죠, 미래. 그 다음 정막공주에 던져진 듯 혼자 있다. 누가? 화자. 내가 지금 혼자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갔잖아. 그지? 이거는 순차적 흐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 다음 3번에 집, 뒤주, 괴, 고비, 고사리. 뭐 일상적 시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외모다, 성님, 사촌, 성님, 반복. 마지막 5번에 전해줘, 건네주게. 청자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 그래서 17번의 정답 2번. 자, 그래서 지금 15에서 17번 고전 시각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